음, 이제 그 패스트트랙 요즘에 이제 국회가 난리인데요. 이제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지역 국회의원들 초청 정책 간담회가 있는데 단축 자리로 전락했다는 이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기자 오늘 되게 부산하고 바쁘신데? 네, 죄송합니다. 머리 이발하셨나 본데? 예, 예. 예.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지 앞에 보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경철수 편집장님이 폐기물 소각업체 클램코에 대한 항소심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이제 청주시의회에서 이제 시민단체와의 어떤 그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좀 서로 격돌하는 그런 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참 짤막하게 이제 전달해 드릴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 취재했던 청주시 대전 지역에서 이제 반입 허가되지 않아야 될 미어가 그 폐기물들이 이제 청주시로 들어와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집행정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해 앞마당에 이렇게 쓰레기 한 번 버렸다 제가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거 연결해서 후속 보던가요? 네. 예. 궁금했는데 또 그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재판 공판장에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예. 선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먼저. 예. 오늘 청주지법 형사 1부 형사 1부죠. 형사 1부에서 지금 그 김종필 전 저희 진천군수 후보와 그렇죠. 어떤 송기섭 지금 현재 군수님과의 지난 어떤 6.13 지방선거 때 정치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렇죠. 정치자금 설포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 기사를 유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재판 결과가 1심 선고가 났는데요. 1심 선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선 전체적인 틀의 맥락을 보면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어떤 투명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런 얘기로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이렇게 그 일부분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형량이 뭐 일부 기자들은 보니까 이제 5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에 받았고 집행유예 또 나왔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나머지 김종필 전 이제 진천군수 후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이제 기획사 대표가 이제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예. 저기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아까 뭐 후보야 뭐 어차피 공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름은 뭐 말씀하셔서 상관없어요. 예. 거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려들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일단락돼서 다행이에요. 네, 모든 언론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은 일간지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요. 예, 관심도 많이 가졌어요. 항소하신다는 분은 없으신가요? 아직 항소 얘기까지는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아직 모르시죠? 예, 아직까지는 검찰 쪽에서도 그래.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는 바람에 항소 여부를 모르고 제가 좀 늦어서 이렇게 좀 방송 시간을 조금 한 10분 정도 뒤늦혔는데요. 요 부분 때문에 좀 그랬으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줘 늦었다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요. 이 소식이 뭐 저희 그 충북 메이커스 또 충청 라인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한데 같이 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그동안에 쭉 그 한범덕 청주시장이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발표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민간 거버넌스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였다. 또 면피용이었다. 예시장도 처음부터 내년 7월에 일몰제가 되는 38개 중에 6개는 이미 민간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또 그리고 나머지 2개 공원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상은 구룡공원만 놓고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시민사회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의 시민사회 한강단체에서는 청주시가 적어도 구룡산은 청주의 그 4대 공원이고 또 생태 환경의 보고이며 생태 추이기 때문에 보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넓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냥 가장 큰 곳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제 나름은 시민사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가 단순히 두꺼비 생태촌으로만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제 사실 생태환경 전문가 422명의 명의로다가 정말 많이 나왔네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요. 김 기자도 거기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역시나 한범당 청주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공원 시설을 최대한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생태 보고 생태 환경 보존 지역은 매입을 하는 쪽으로 좀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태 환경 전문가들인데 일부를 보존한다고 해서 과연 그 생태 환경 보존, 생태축이 보존될 수 있겠느냐라고 회의론을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 자리에 같이 계시던데, 그 대단한 게 양서류 등 6개 분류군 662종이 서식을 한대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현재에도 맹꽁이 17곳, 그다음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 11종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식생의 보고 생태 환경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존이 되야 된다는 얘기고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구룡산과 매봉공원은 우암산, 부모산, 무심천, 미운천, 수변공원과 함께 청주를 대표하는 4대 공원이고요. 예. 망월산, 구룡산, 매봉산, 운천공원, 명신공원에 이어지는 중심 녹지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의 무심천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남은 생태보존축으로 청주의 허파, 심장과 같고 또 자연 정화 능력을 갖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보존돼야 된다. 이 주장이었고요. 어제 생태환경 전문가분들도 422명이나 참여하셨는데 물론 422명이 다 오시진 않았고요. 네. 일부 대표하는 분들만 오셨는데 이분들의 주장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다른 데모에도 구룡산만큼은 이제 보존이 되는 데를 주장하셨는데 그 매봉산 지키기 주민대책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서 6개의 공원들을 민간 개발을 하면서 나온 보상비가 있지 않느냐. 이 보상비에 플러스 알파에서 지방채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또 이 국토교통부도 사전에 이제 예고를 했지만 이자 보존까지는 해준다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충분히 구룡산만큼은 이제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너무 커서 방대하나?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주장한 게 뭐냐면 1조 얼마가 든다고 하는데 예. 1조 8천억 정도 1조 8천억 뭐 예. 이렇게 신경 얘기하는데 예. 엄격히 따지면 구룡산만 했을 때는 120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는 1200억 원이라고 하지만 시민환경단체 주장하는 거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를 제한하면은 300억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보상비 생각해서 300억 원 마련은 제가 얼마가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뭐 일부 이제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한 거는 있긴 있었는데 말하자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봉공원 지키기에서 앞서 6개의 민간공원 개발할 때 나온 보상비로다가 충당하면 되지 않겠냐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뭐 같이 전달해 주실 건 없나요? 예. 제가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이곳이 환경부에서 어떤 정한 법에 따라서 1등급 자연 생태보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2등급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는 좀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이와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았을 때 이곳에서는 이제 뭐 어떤 보존관리구역으로서 지정하는 권고사항 중에 권고사항들이 좀 있다. 이곳은 좀 생태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딱 측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 구룡산이 다양한 식생의 보고인데 환경부가 정한 법에 의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 지역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저도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어쨌거나 이 시에서 얘기하는
이제 재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게 슬슬 트러스트 얘기도 나와요, 그죠? 예. 트러스트 뭐 다 아시겠지만 땅 한 평 시민들 돈 모아서 땅 한 평 이렇게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한 평씩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야말로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구룡산 공원이 지켜진다면 또 다른 의미가 이제 부여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배공목이 지금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도 참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제 질문한 바로는 많이 지금 참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곧 기자회견 하신다고 그러세요. 예. 그 예전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확보한 포도밭인가 거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충청 뉴스라인이 한번 좀 참여를 해보시면 아, 그럴까요? 아니 그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충청 후대 뉴스라인 꽤 규모가 크신 회사잖아요. 아유. 충남 예산인가요? 어디? 아유. 거기 그 연수원도 있고 그러시는데. 아, 충북 메이커스가 또 충북을 이러면 오해하세요. 이거 오해하세요. 아이. 충북 대표는 충북 메이커스가 지역에 신문사도 워낙 많은데 무슨 저희가 충북 대표였어요.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네. 예. 그럼 충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토부 이제 그 단체들이 이제 자연보호 이제 자연 전문가들 단체들 외에 이제 같이 이제 시민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토부에서 전체 60%를 보전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청주시는 100%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어떤 보고를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정보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그 이외에 아직 후속 추재를 아직 못해서 말씀을 정확히는 못 드리겠고 제가 그냥 자료에 의해서 본 바로는 뭐 운천 주공도 있을 것이고 운천 주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그런 것도 지금 50%가 이상이 넘은 이제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68% 가량의 이제 보존 지역을 평가를 했는데 청주시는 100%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어제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 질문을 비슷한 걸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인 듯은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이제 환경부나 이런데 유권에서도 거치고 국토부 의견도 이제 해서 제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생보호지역으로 해서 환경보존 1등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60% 이상은 이제 보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권고사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시를 했더니 청주시는 유권에서 거쳐서 그게 권고사항일 뿐이고 유권에서 거쳐서 100% 다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에서도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제도 사실 질문 드렸을 때 전문가분들이 금방 답변을 못 해주셨었잖아요. 왜 그러면 생태보존축, 생태환경보존축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공감을 하고 이해는 했지만 생각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예산 문제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예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뭐 청주시가 비공원 시설 늘린다고 했으니까 비공원 시설을 최대한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결국 돌려서 얘기하면 공원 시설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공원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럼 비공원 시설을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인데 300억 예상했으니까 300억 다 아니고 시유지 국공유지는 시가 좀 보존을 하는 쪽으로 한 번 더 이제 검토를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지나 개인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앞에 6개 민간기업을 통해서 보상비 받은 거 혹시 시가 축적하고 있으면 그것도 좀 내놓고 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마련하면 100억도 하고 그럼 얼추 300억은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우리 충청 뉴스라인에서 충북을 대표하는 충북 만드는 충북 메이커스가 나서라고 했으니까 저희 충북에서 열심히 보도해드리면 트러스트 운동도 보도해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로다가 이제 트러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걸로. 아니 왜냐면 언론 본연의 일이니까 오해하셨나 본데 저도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연수원을 이쪽으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계속 일몰제 관련해서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개월이 아니죠.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찌하여튼 뭐 이게 4천 세대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튼 그 자리에 4천 세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떨 간 유발적인 효과로 해서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좀 뭐 확대가 될 수는 있는 점도 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막 전체적으로 이제 청주 도심 중심부를 봤을 때 공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듯이 어떤 한 전문가는 이제 자연이 주는 우리 삶의 질의 어떤 서비스 총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건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뭐 편집장님도 자식이고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경각심이 좀 든다 하는 생각은 잠시 들었어요. 그 대기환경 오염 총량제 도입은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문제 관련해 계속 중요시 되고 있고요. 조례 개정이나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이고 어제 생태환경 전문가들 얘기했지만 4천 세대가 들어오는 게 이제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 미분양이나 이런 좀 부동산 그 경기가 하락한 것만을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설령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4천 세대가 다 입주했다고 쳐도 그 4천 세대의 가족들이 내뿜는 이 호흡, 숨호흡, 이산화탄소만으로도 보존돼야 될 생태 환경 보존축이 훼손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죠. 뭐 차 운전하다 보면 매연 나올 것이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왕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공원 개발하는 게 보존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청주시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두꺼비 생태공원에 대해서 이제 660여 종에 대한 서식하고 있는 생태 보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가고 나서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다. 이제 클랭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시가 직접 나서서 항소심에서 이기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이어서 바로 보도 자료를 답변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시에서 민간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그 생태 지역을 이렇게 기부 체납 형식으로 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660여 종에 대한 어떤 생태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은 내놓지 않더라고요. 두루뭉실하게 지금 내놓은 건 이제 한번더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예. 생태환경 보존 축은 되도록이면 이제 시가 매입해가지고 살림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어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이미 이제 두꺼비 생태촌이라고 하는 자연습지라든지 이런 이제 일종의 방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지금 구룡동 살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청주시청에서 열리는 이 공원위원회 저지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민간 거버넌스는 사실 의식행위였고 민간 거버넌스는 최종 합의안에 도출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앞서 한편으로는 고집스러우면서도 뜻한 바가 있으면 이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추진력 이런 부분에서 한번더 시장을 칭찬을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민간 거버넌스가 요식행위이고 면피용이었다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시장 체제고요. 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뭐 이미 재선 트라우마를 깨고 재선 시장이라고 해서 다음에 뭐 3선을 생각 안 하시고 더 큰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민이 없는 시는 있을 수 없고요. 또 시민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데 한 번쯤 더 대화에 나서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매봉산 그 공원 지키기 대책에서 안건을 이제 일종의 이제 제언을 한 거 있잖아요.
앞서 6개의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서 나온 보상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시가 이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도심 생태 축이라고 하는 구룡산 공원만 지키겠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뭐 특정 의원이 뭐 박안 의원이나 이런 특정 의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두꺼비 살리기 뭐 또는 두꺼비와 관련된 그런 저 단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 생각인데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적어도 다른 공원들 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면서 거기 개발 수익금으로 구룡산은 한번 살려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는 이 트러스트 운동이 네, 이제 트러스트 청주시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 확산이 된다면 이거의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도 될 것이고 하나의 어떤 사례로 전국 사례로 하나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트러스트 운동은 뭐 국내외적으로 이미 사례는 많은데 우리 지역에는 이미 이제 포드바스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구룡산 공원도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해서 더불어 같이 반영이 된다라면 전국적으로 이제 수험 사례가 모범 사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언론사들, 뭐 신문사, 방송사 다 마찬가지지만 스토리텔링 좋아하잖아요. 사실 제가 보기엔 괜찮은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 보도를 위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정말로 전국적인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 번쯤은 충북도 교육청에서 한번 나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록교육감이라고 하시는 김병우 교육감님이 초록교육감은 아닌데. 제가 인터뷰한 그냥 지칭입니다. 초록학교. 예. 인근에 뭐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연계성 있는 부분인데. 별명도 많으세요, 사실은. 소통교육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록교육감. 예. 어떤 분은 녹색교육감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사실 좋은 거죠. 예. 근데 최근에 휴대폰을 전화번호가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다고 그랬는데 희한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분명히 교육감님하고 메시지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사 링크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또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이 설정을 잘못했는지. 뭐 연락 바랍니다. 띠링띠링.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소통교육감이 갑자기 나오는 생각이 나서 예. 한 건데요. 그래서 뭐 김영우 교육감이 요즘에 자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도 이제 명문고 논의는 이제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역시나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TF팀이 구성됐으니까 다른 방식의 실력 행사라든지 이렇게 저기보다는 또 대결이나 갈등 구도보다는 이왕이면 이제 TF팀을 통해서 좀 생산적인 얘기들을 좀 해나갔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율사립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다면 자사고와 거의 준하는 이런 명문고를 육성하면 되지 명품고를 육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저는 자율형 사립고를 한참 또 유행인 걸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는 좀 약간 별개를 볼 수 있다 그렇긴 한데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김명육감을 주둔하는 게 아니라 공립형 자율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사고의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의 자본을 투자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나 대기업 자녀들의 기업 입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킬 게 아니라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흔히 말하는 우리 충북의 그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걸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하는 걸 할 게 아니라 공립형 자율고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이 돼 있고 실력이나 능력만 되면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공립형 자율고니까 등록금 낼 이유도 없고 뭐 내봐야 학자금고 몇 푼이나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슬슬 김병우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거기도 한데 고교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시켜가지고 정부나 나라에서 지자체에 다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얼마 안 되는 이제 공립고등학교 등록금 수업료라고 하죠. 그것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공립형 자율고는 이런 자사고처럼 이 막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지고 등록금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못 사는 가난한 우리처럼 이게 가난한 참 부자시죠. 아유, 저도 가난합니다. 아니 황금수저도 아유, 별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흑수저, 농담인 거 알아요. 저 같은 흑수저들도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건 아니죠. 제 자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같은 달에 연철음 도의원이 썩소를 날리면서 자기 SNS에 올렸겠어요. 사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다 생각해보세요. 맞는 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대 출신이 지역에 기여하면서 지역에서 몇 분이나 계세요. 다 지방대 나온 사람들이 지역의 일꾼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아니 이건 충북도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예. 나도 지방대 나왔고. 예. 근데 스카이대 나오면은 큰 물에서 놀고 외국 나와서 놀고 그럴 줄 모르는데 꼭 지방대 나와서 지역에 있으란 법 없어요. 다 서울도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솔직히 스카이대 나와가지고 지역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 그리고 제 생각인데 또 스카이대 나왔다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네. 뭐 폄훼하자는 건 아니지만 스카이대 나오신 분들도 지역에서 언론사에서 기자 생활하신 분도 많고요. 그죠? 네. 그럼 그분들은 뭐 스카이대 나와서 그 더 좋은데 갈 수 없어서 지역 언론에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철음 의원도 청주대학교 나왔고 청구 나왔죠? 청구 나왔죠? 네. 근데 지방 고등학교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상실감 주는 이건 자꾸 명문고 명문대 얘기 나오니까 이 박탈감이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되게 예민해 주시면은 아니 공판장에 가서 뭐 다른 얘기를 듣고 아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예. 바로 이제 제가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태 관련해서는 바로 반박 자료가 안 나오느냐, 도시공원 관련해서 예. 자료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하면서 이제 클랭코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클랭코의 그 청주시가 클랭코가 뭐 과다 소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이죠. 이제 발물질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데 대해서 이제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제 행정처분을 내렸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클랭코죠. 옛날 진주산업의 후신인 클랭코가 이제 그 취소 소송을 냈어요. 행정 소송을. 네. 1심에서 역시나 이제 규정 적용을 잘못한 청주시 때문에 어쨌거나 업체에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민환경단체 1인 시위도 하고 상당히 이제 기대도 많이 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도민이나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판결을 해주길 바랐는데 역시나 법리 해석적인 차원의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희 그 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두 분이 지역 인재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를 이렇게 한 번씩 눌러 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아주고 이러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 시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병우 교육감도 얘기했죠. 초록학교 얘기하면서 학교 수업 얘기하면서 네. 학교 운동장에 먼지 날리는 일이 더 많고 또 강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기상 아카데미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학교 수업을 조성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강당이나 이런 데 체육 활동을 더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한테 좋은 산소를 많이 배출하고 또 이런 오염원인 이런 미세먼지 같은 거 걸러줄 수 있는 또 이산화탄소 많이 걸러줄 수 있는 이런 학교 수업을 조성하자 하셨거든요. 맞는 말씀이네요. 새로운 도심 숲을 조성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학부모들은 숨이 막힙니다. 저희가 여태껏 도시공원 관련 떠든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저희가 요거에 댓글을 못 남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도 시청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 기자님 이렇게 좀 의견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사실 클랭코에 대한 이제 바로 이제 그 1심에서 패소를 한 청주시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지난 24일 날 나왔는데 역시나 항소심도 원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청주시가 이제 무능한 행정 사실 이거 진짜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업체만 탓할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청주 지역에 몇 프로가 밀집되어 있느냐,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규라든지 증설 문제는 되도록이면 내주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관리하는 차원이고, 또 대기환경 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조례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 뭐 하겠다고만 했지 대응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능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또 하나의 무능행동이 이 재판 결과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 바로 곧바로 뭐 정의당을 비롯해서 예. 민중당 뭐 또는 시민사회단체, 미세먼지, 충북 시민대책위 뭐 이런 데서 사실 재판부, 해당 재판부를 좀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좀 이 초점이 잘못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법이라는 게 왜 존재하고, 해당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통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재판을 해야지.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재판을 하면 그게 판결이고 재판입니까? 왜냐면 그러면은 법률 조항이 왜 있고 왜 법치국가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저는 근데 해당 재판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재판부는 당연히 법리 해석을 통해서 또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규정과 절차대로 재판하는 게 맞고요. 근데 해당 재판부가 청주시의 무능함을 애둘러서 이제 지적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또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시면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가 추가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네. 의견을 내줬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청주시가 적용한 법 규정이 이쪽 분야에 유명하다는 그 대형 로펌 회사의 변호사들도 이미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주시는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시기에 2010년도에 뭐 또다시 뭐 해서 과다소각 이렇게 했는데, 시가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과다소각한 게 시설 변경 허가를 미이행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소각했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위반을 해서 두 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차, 2차 적발이 됐기 때문에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해서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이게 네. 행정처분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클랭코 옛 진주산업은 늘 동일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영업정지 뭐 위기에서 과태료 처분을 다 끝낸 사안은 작은 애들이 시험가동이라고 하지 어쨌거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이제 증설을 했잖아요. 증설을 하고 가동하기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변경 허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미신고에 대한 부분을 해서 처벌을 받은 건 맞다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 변경이라든지 증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과다소각한 게 아니라는 게 업체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각로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1로, 2로, 3로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역시나 클랭코가 주장하는 거는 소각로 3개에서 총량으로 봤을 때는 과다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별 소각로를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는 과다소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클랭코가 시설 변경을 해서 미신고를 한 게 아니고 이미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았고, 요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과다소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다소각으로다가 적발을 해놓고 시설 변경에 대한 미신고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과다소각한다고 시설 변경 신고만 하면은 그 언제든지 증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과다소각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가 뭐 환경부 유권해서 거쳐가지고 뭐 했느니 뭐냐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예견된 결과였다. 예견된 결과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시가 무능한 행정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민환경단체가 시민환경단체하고 그래도 좀 프렌들리한, 한번 청주시장이 단체장이라서 좀 초점을 다른 쪽으로 맞췄는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법내에서 거쳐가지고 판단한 법원을 규탄할 게 아니라 무능한 행정 청주시를 규탄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그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적어도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주시는 어떠냐? 뭐 아까 말씀하셨죠. 바로 자료 냈잖아요. 네. 저도 확인 취했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제 상고심을 이제 예. 하겠다는 거죠. 상고심 재판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담안하면서 가름말을 타줬잖아요, 그죠?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꼭 뭐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건 아닌데 우진환경의 사례처럼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거 관련해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과다소각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 처벌을 할 수 있다. 별건으로는. 그다음 별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청주시가 다시 이제 행정 처벌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북이면에 이게 위치해 있잖아요. 네. 진주산업이 이제 클랭코가 네. 이제 주민들이 환경부에 건강 역학조사 청원서를 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의당도 이런 얘기를 뭐 4가지 분류로 해서 이제 뭐 부실한 소송 대응을 비판하거나 뭐 충분한 검토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 등 뭐 적극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런 부분과 이제 세 번째로는 승소 의지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청주시는 아까 말씀드렸지 행정처분에 대한 어떤 면밀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상고심 해라 했는데 이제 청주시가 상고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검토 유해물질 관련된 배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이게 상고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법리를 그야말로 다시 법리에서이거든요. 보면 겠죠. 예. 상고심은 저는 가도 똑같은 결과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 다만 네. 시가 이제 행정처벌을 별건으로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 이제 클랭코 업체 측에서는 그렇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강 역학조사 청원 관련된 부분들이 거기에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늘 항시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 필요악 시설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님비의 네. 날인말 빼려 내 뒷마당 안 된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데 지역의 산단들이 그 활용하게 폐허를 공급할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각각 공장마다 다 굴뚝 세우고 연기 내다 보면 더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하고 오염 될 수 있거든요. 클랭코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시설 보완을 하고 계속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견학도 시키겠다고 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냥 악덕업체로만 몰고 갈 게 아니라 사실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네. 그 클랭커보다 더한 데도 있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좀 확보해가지고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기사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더 심한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클랭커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신규나 증설을 막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폐기물 소각업체를 다 없애버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배포하고 버리는 이런 쓰레기라든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요. 네. 심지어는 외국에 수출했다가 다시 반송돼서 들어오는 이런 아주 국가적인 망신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내수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이 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교통영향 평가를 적절히 받고 또 최대한 지역 주민들 삶의 질에 영향을 가지 않는 선에서 또 최대한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오염원이 밖으로 절대 분출되지 않게 2중, 3중으로다가 이제 우산을 쉽게 얘기하면 오염물질에 대한 이런 해구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산을 펼쳐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들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필요 악시설이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유지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클랭코라는 데는 제가 듣기로는 97명 정규직 거기다가 협력업체까지 치면 100명이 넘는데요. 이 많은 인원들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려고 하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클랭코가 어쨌거나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넘어간 상황이에요. 지분이
아시죠? 예. 이제 그 넘어간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지역업체가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분이 거의 뭐 50% 이상이 넘어가서 경영권도 지금 이제 넘어간 상황인데 이제 뭔 얘기냐면 이제 이런 업체들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은 밉죠. 미운데 근데 이제 필요악 시설이에요. 어쨌거나 그죠? 신규라든지 증설은 막대 기존에 있는 시설은 유지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라든지 오창에 밀집되어 있는 거를 좀 분산을 좀 시킬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이제 nim비 시설을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간다는 자체도 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걱정이 되긴 해요. 저 청주 지역권, 옛 청주 지역 안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좀 적은데, 옛 청안군 지역은 지금 대부분 이제 어떤 농경지가 많거든요. 산 임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밀집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정하게 어디 내수, 오창 지역에 또 산단이 있거나 그래서 더 밀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분포를 좀 잘 해야 된다. 청주시가 앞으로 이제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더 밖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밖으로도 청원군 지역이 많이 확대가 돼서 개발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좀 어느 정도의 그 오염 총량제를 좀 줄이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클렌코가 97명의 사람이 있고, 하청업체에 따지면 100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죽이기보다는 보안이나 어떤 보안 사항들이나 이렇게 추가를 해서 나가야 하는 방향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 지금 청주시의회가 지금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례사항으로라든지 어떤 개정사항이라든지를 포함을 해서 뭐 중소기업, 뭐 오염도가 어느 높은 분포 지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금 선진 뭐 일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폐기물 시설이 굴뚝이나 이런 거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굴뚝으로 올라가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인식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시설 보완을 해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순환을 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대기업들이 그래도 전국적인 어떤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환경단체에서 특히 주장을 하는 게 이시용 지사가 이제 4% 경제 달성과 5% 전국 대비 5% 경제 진입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기업 투자 유치를 지금 많이 받으려고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날의 칼인 거예요. 지금 선회를 하자는 거죠. 이제 개발 논리 또는 뭐 이렇게 투자 유치, 경제 성장, 그 웰빙이나 삶의 질이 뒷받침되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지 너무 무차별적으로 진행은 안 된다. 네. 또 숫자 노름이나 성과 노름 하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충북이 또 안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시용 지사라든지 충북도가 나가는 기업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거 사실 필요해요. 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바다 없는 마을 충북은 뭐 내수면 연구소에서 사실 연구해서 수자원이나 물고기 키우고는 있지만 바다 있는 이런 마을들처럼 뭐 쉽게 얘기하면 바다 어자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관광자원이 있어요. 관광자원은 물론 있는데 단양 파경에서 단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세계적인 명소죠. 그런데 몇 군데 빼놓고는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그것도 조성해서 유기농업군 계산해서 웰빙, 친환경 뭐 식자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괴산군 좀 키우고 있고, 또 충북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금 음성하고 진천 혁신도시 키우고 있는데 음성 진천 혁신도시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저기 아실 거예요. 기반 인프라 시설 해가지고 배관 크게 묻어서 결국은 산업단지 많이 유치하겠다는 게 바로 혁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 쉽게 얘기하면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이시용 지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한범도 총수장님도 그렇고 한 번쯤 시민 환경단체들과 끝장 토론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사실 우리 충북 지역 발전을 해서 11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도 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큰 무슨 컨벤션 센터에 문호 개방을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 그래서 충북의 미래 100년을 설정하는 난상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삐그덕거리는 이유가 이제
소통이 안 돼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충북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처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죄송하지만 이념과 이데를 떠나서 지금 좌파 독재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뭐 진보 측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냥 미우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신조어 제조기라고는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뜻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좌파 독재일까요?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밀봉 인사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사 난맥을 지금 현 정부도 보여주고 있어요. 알죠? 인사 스펙트럼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 통합의 정치를 과연 하고 있는지 회의진이 아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치 정치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국회가 왜 저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오랫동안 해왔던 거 자유한국당이 괜히 딴지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패스트트릭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 그리고 선거제 개혁 만약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뭐 일부 원내대표 회의에서 뭐 동의를 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본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하자. 그 하다못해 유치원생한테도 물어보세요. 지방의회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그 다수결로 대부분이 다 그냥 통과되는 게 관례예요. 예. 아시잖아요. 지방조례도 다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뭐 패스트트랙 올리고 나서 한 달간의 수기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수기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됐기 때문에 초스피드로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얘기하게 된 거는 그 우리 충북 차원의 새로운 미래 100년 충북의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그 어디가 좋을까요? 청주 종합체육관이 좋을라나요? 어디 뭐 좀 큰 데 없나? 그런 컨벤션에 좀 불러서 정말로 끝장 토론을 그날 하루는 아무도 스케줄 안 잡는 거예요. 그냥 뭐 좋으면 1박 2일도 좋다 이거지. 그래서 정말 누군가 거기서 수기로 다 남기고 또 영상으로 찍고 기록으로 남겨서 쪽팔린 창피한 거 다 버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뭐가 불통인지를 좀 뭐 우리 지역 현안도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자사고 문제도 그렇고 그죠? 예. 고급 무상급식 뭐 협상 뭐 디레느님 이런 분들 시작해요. 이게 서로 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에 말을 만들고 뭐 오해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야말로 삼자대면 하듯이 모든 사람이 다 모여있으면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160만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일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다 못 모이기 때문에 20대 80위 사이에 슈마허가 쓰은 세계화의 덫에는 20대 80위 사이에 티티테이먼트라고 20%가 80%를 리드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얘기했나요? 아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했으면 좋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정치를 보나 지방정치나 생활정치를 보나 너무 닮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자사고 문제, 명문고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죠. 지금 한범덕 청주시장, 충북의 절반이라고 하는 행정수부도시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우군이었던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지금 처벌지고 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저희 뭐 공개적으로 다 할 말을 하는 이런 팁이잖아요. 네. 많은 의문들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개발의 논리라는 것이 성장의 논리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하다못해 30%가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뭐 분양 광고다 뭐다 해서 광고 많이 하면 사실 언론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우리가 광고 몇 푼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 땅 있는 사람 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웅진코이에서 정수기 팔고 또 물을 팔기 시작한 시기를 왔을 때 웅진에서 공기를 판다고 했는데 그 공기를 파는 건 정화기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앞으로 정말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그 불행한 역사가 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히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속 가능한 개발,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충북 메이커스에는 같은 언론사와 관련해서 도시공원 개발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마녀사냥식으로 보다 붙진 않아가지고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생각할 시간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방금 전에 저희가 언론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 저희도 언론사니까요. 네. 입장을 얘기한 거고,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건설사들로부터 공직자들이 뭘 받은 거 아니냐, 뭐 한범도 청주시장이 마음이 바뀐 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이제 불행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는, 또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충북, 그런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기자 TV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씩 하는데요. 전에는 한번 대형 공기청정기 그 고층 아파트 지을 때 한번 도입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 대형 얘기했는데 요즘에 어디죠? 삼성이에요? 어디지? 그 대기업 브랜드인데 예. 그 조그만 휴대용 그 청정기를 팔더라고요. LG인가? LG다, LG. LG 생활건강 어디서 예.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뭘 제안하고 싶냐면 더 이상 난백을 떠안고 가지 말고 난상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충북도 전체 도민들 다 모이기 힘들면 현안에 따라서 청주시는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충북도는 자사고와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문호를 개방하고 자사고 문제는 교육가족, 교육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난상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고, 도시공원 예우제 관련해서는 민간 거버넌스에 버금가는 공청회를 모든 지역 주민들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가 다 참여하는, 그리고 건설사들도 포함하고 건축사들도 포함하고 생태환경 전문가들 다 포함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제안을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여유가 있다라면 저희가 그 좀 토론회를 주선을 해가지고 예. 생중계를 하면 좋을 텐데, 지상파 방송사 여러분 혹시 여유가 되시면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뭐 좀 전해드릴 것도 있나요? 네. 이거 뭐 메디톡스 얘기는 그냥 안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 보도 다 했던 건데. 예.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저희가 저 매번 53 얘기하지만 분인데. 짧으면 30분, 길어야 40분 이내로 끝내자고 했는데 지금 거의 54분,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이제 짧은 브리핑 소식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원이 이제 시민들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충돌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시의회 차원에서는 회의 규칙 84조에 의해서 우리 뭐 간행물이나 이런 거를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켓을 들고 나서 본회의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 문턱을 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시끄럽다는 이런 소리들, 이런 부름들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 어떤 한 의원은 또 기마개를 하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비하 발언을 좀 했어요. 막말 비하 발언, 예. 시민 막말 비하 발언. 그래서 시민들이 막 격분을 하셔서 무슨 말 하냐고 뭐 그러면서 막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 제가 기사 썼잖아요. 충북 매표스에서 그거 저기 했잖아요. 윤리위원회 회부했잖아요. 네. 도당하고 청주시의회 정주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뭐 한 의원의 말을 이제 너나 잘해라는 이런 말을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욕도 했어요. 그런가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이런 식으로. 예. 너가 그럼 의원해라. 네가 청주시 의원 해라. 이렇게.
근데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는 간접 민주주의 정치인데요. 대한민국 그 초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뭐 요즘에 학년기가 빠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희 대의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체제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처럼 주민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국민들이. 그러면 지방 정치라는 것은 중앙 정치 축소판인데 지방의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생활 질투를 통해서 지방 정치에 반영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대의기구인데 쉽게 얘기하면 주민의 대표 주자가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욕을 한 거예요. 칼질을 하고. 말하자면 내 주권을 너한테 잠시 위임한 거지 그 사람의 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것도 그냥 뒤통수가 아니라 존엄성을 훼손하는 욕을 했단 말이에요. 지하 발언으로. 더더군다나 다음엔 귀마개를 가져올까? 지방의회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귀에다가 보청기를 대고서 듣지는 못할 망정 귀마개를 하고 안 듣겠다? 이런 지방의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의원들은 다음에 뽑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예. 하여튼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비하 발언한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가 계속 안 됐는데 그래서 문자를 남겼어요. 예. 통화하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왜냐면 와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왜 통화가 되지 않으셨냐? 이러니까는 이제 뭐 먼저 축하를 드리자면은 이제 자녀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출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주시 아파트 개발이 120% 가량이 웃도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나서 피켓을 들고 나서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고 본다. 하지만 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격분한 말을 던진 것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곧바로 사과했죠. 저는 사실 그분은 사과했어요. 근데 다른 분은 사과 안 했어요. 아직. 비하 발언하고 예. 귀마개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최소한 자기 주인에 대고 바라기라도 한 사람은 승질에도 부린 사람은 이해하는데 비아냥대면서 귀마개를 하고 올까? 그러면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안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하는 의회가 아니죠. 왜 간 거예요? 왜? 예. 아니 의회 정치 왜 하는 거예요? 지방 정치 왜 하냐고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이거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거기 계셨던 그 형 많이 참으신 것 같아. 예. 왜냐면은 제가 하고 있었으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뚜껑 열리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이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방한희 청주시 의원이 아무튼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투를 빕니다. 예. 예, 뭐 지난번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폐기물 관련해서 또 전달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계속 이제 보도를 했는데 대전시 서구청에 있는 그 생활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받아서 하는 한 A 업체가 이제 충북 청주 척산 인근에 있는 그 폐기물 시설 업체에 그 타 지자체의 물건을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반입을 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청주시에서 이제 집행정지 관련해서 이제 처분을 내렸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당하다고 해서 기각을 청주시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고를 했어요.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법정 다툼이 예고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심만 해도 6개월에 10개월 걸리고 2, 3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의 앞마당에 쓰레기 버린 분들 책임지셔야죠. 네. 아무튼 뭐 일일 약 29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자가 얘기하는 거 그냥 흘려들으실 게 아니라 그 솔직히 저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 주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건강 생각할 때 저도 그런 폐기물 업체도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필요악 시설이라니까요. 보세요. 그럼 폐기물 업체들 막 갖다 버리는데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땅에다 묻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럼 소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소각을 하거나 재처리 시설을 첨단화 시켜가지고 환경 오염물질, 발암물질을 배출시키지 않게끔 하는 시설 보안. 이미 그 단계까지 있대요, 기술이. 근데 이제 결혼은 오래전에 그 건설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돈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떨어지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왜 우진환경 사태 지나서 그 뭐야 후기리에 거기 ESG 청원 네. 거기 증설 관련해서 할 때 그 환경영향 평가를 5km 반경을 했는데 이게 예. 발전이 되면서 아파트 총이랑 가까워가지고 10km까지 늘려진다. 그렇죠. 이번에 예. 금강유형 환경체에서 보완하고 보험명령 예. 떨어졌잖아요. 이제 아니 제가 주둔하는 게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봤더니 클렌코를 비롯해서 다른 이런 폐기물 업체, 소가업체들은 이미 10km로 다 했더라고 환경영향 평가를. 예. 예. 엄격한 잣대로 다 이미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환경영향 평가 잣대가 적용된 데에 제가 따져봤어요.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설립하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다이옥신 배출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다 따져봤는데. 예. 그러면 그때 우리 한참 저도 조지는 기사, 비판 기사 많이 썼는데 그때 그러면은 제가 그때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이 새끼들 이거 그 앞에는 더 많이 배출한 거 아니요? 그럼 슬슬 요번만 한 게 아니라 더 그동안에 모른 척하고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내부 자가 측정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측정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시계기간 뭐냐면 19년, 25년 동안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19년, 25년 동안 배출 안 되다가 처음으로 적발된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도 보니까 그게 상판 부식으로 인해서 필터가 부식되면서 걸르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사람도 살다 보면 실수라는 걸 기계가 오작동이나 고장 나가지고 예. 그런 거를 지금 악덕 업체로 몰고 가면서 그냥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고 뭐 문 닫으라고 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거기 클레코에 제가 아는 직원이나 뭐 저희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아니 저는 왜냐면 이거를 이 사안을 이제 경제부를 오래 하면서 이제 쭉 지켜봤잖아요. 근데 이 업체들의 특성을 쭉 봤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군중 심리에서 문 닫아라, 없애라, 필요 없이 안 된다 이렇게만 하는데 아니 뭐 대안이 그럼 뭔데? 그렇잖아요. 대안이 뭔데? 다 없애고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은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도 그 재처리를 못 한다는 상황까지 갔다고 쳐봐요. 더 웃긴 건 보세요.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는데 청주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재활용 리사이클링에 의해서 예. 재활용하는 쓰레기를 그 저기 소각장 근처에 그 재활용 센터에 가져갔는데 그거를 잘못 수거를 하는 바람에 분리된 수거를 그 중간업체 수거업체들이 이거를 그 압축차로다 압축 징계차로다가 눌러가지고 잘못 예. 수거를 하는 바람에 그거를 같이 들어가고. 거의 60% 이상을 다 소각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면 청주시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그 소각료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도 그거 문 닫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업체, 영리업체라고는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 사안을 직시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답도 나오고 해답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도 또 시민환경단체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원심 소송 결과 때는 청주시의 무능행정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싹 빠지고 그 쉽게 얘기하면 도민들의 정서나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된 판결을 해주길 바랬는데 법리 해석만 했다라고 규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법원이 법리 해석을 하지 그럼 뭐를 합니까? 아니 얘기해보세요. 판사가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법조항 기준을 가지고 법리 해석을 해서 판결을 했는데 너 왜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말 안 따르고 너 왜 법리 해석만 해서 판결했어? 너 나쁜 놈이야. 그래 너 귀찮을 거야.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서로 봤을 때. 예. 근데 제 말이 틀려요?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 환경단체 시민환경단체 문배 만든 거 아니지 그런. 하여튼 뭐 원짠 식당은 양해를 구하고요. 네. 아니 저는 이 상황들을 전체적인 여태까지 흘러갔던 관례들이나 이런 상황들, 법적인 상황들 때문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저에 따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재활용이든 폐기물이든 어떤 문제에 관련된 거를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산단을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산단 안에 이 관련된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오송 같은 데는 제2산단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 분양이 하나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국비 지원이라든지 중앙부의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어떤 이자 보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은 문화와 삶이 있는 곳,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자연과 함께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어떤 부분들을 교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사회의 예. 좋은 법 중에 하나가 수익자 보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혜택을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좋은 말씀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산단도 첨단화되고 있거든요. 첨단 산단, 예. 굴뚝 없는 산단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첨단 산단, 굴뚝 없는 산단이라고 환경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단적인 예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한다고 거기 첨단 시설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더 많이 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회로기판 그 세척만 해도 그 예. 물 오염 물질 아시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폐열 스팀으로다가 그 회로판 청소하려면은 마찬가지로 그거를 다른 데서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안 한다고 해서 상도 받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클랭코나 이런 업체들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탄소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도 그 상 못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모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좋은 얘기를 해서 엉뚱한 말을 예. 했는데 뭔 얘기냐면 그 얘기인 거예요. 산단을 조성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산단 내에 폐기물 소각장이나 폐허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그죠? 맞는 얘기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오창 산단 내에 산단이 있고 그럼 거기 뭐 폐기물 소각장이나 아니면 뭐 업체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산단도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입지도 잘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모로 사실 안타까운 일들은 참 많아요. 네. 사실. 우리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설 마지막 주 지난 한 달도 바삐 달려오셨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이제 곧 달이 바뀌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로 이어지고요. 가족들끼리 서로 행복한 보금자리를 확인하고 네. 또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또 단란하게 가족애를 확인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5월은 또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5월은 푸르르다고 하는데 네. 푸르르는 청주하늘이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해피하고 행복한 5월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우리 지역을 보나 뭐 국제 정세를 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국을 보나 참 꽉 막혔는데요. 네. 사실 주말 잘 쉬시고 다가오는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에는 좋은 일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가정의 달 첫 주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좀 나름은 정제되는 말을 쓰려고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좀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고요. 저 기스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합리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자가 지역을 사랑하고 또 뭐 주변 분들을 사랑해서 한 말이라고 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기자님도 인사하셔야죠. 네. 이제 한범덕 청주신양님이 함께 웃는 청주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으셔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함께 웃는 청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100년 대계 먹거리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전반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웃는 그런 청주시 충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4월 마지막 주 피 터지게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잘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